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항상 남선호 대표님한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보름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유일한 후원자로 남으신 남선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 씨도 한 10만 원씩 2년 동안 보내셨는데 한 달 전에 보내셨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선호 대표님 전에 고고TV의 최대 후원자였던 문수님은 한 2달 전에 내시고 잠잠하신데 아마 그 문수님은 고고TV가 정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를 폄하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태극기 부대 자유우파 길거리 투쟁 가지고는 우리가 전력을 다지려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고고TV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고TV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중도층이 보수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자유우파 유튜브에 맹신을 하며 따라다니신 분들은 고고TV 보세요. 그런데 욕짓거리 댓글이나 다른 자유우파 유튜브의 논조를 고고TV 댓글에 달지 마세요. 고고TV를 제외한 다른 자유우파 유튜브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정세를 분석하고 정치판을 분석하는데 고고TV보다 몇 수 아래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고고TV는 단지 TV만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은. 그리고 척박하게 70, 80, 70년대,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사업을 하며 질곡 같은 삶을 뚫은 고고TV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오로지 나이 들고 노인들의 쌈짓돈을 빨아먹는 놈들에 불과합니다.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된다고 지금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주말이니까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윤석열은 왜 문재인한테 겁을 내며 문재인을 안 잡아넣는가? 문재인의 과거 적폐, 노동, 또 교육, 또 민주당 개개인의 비리, 또 원전 복귀 또는 안보 보강 이런 거 가지고 깔짝거리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든 좌우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보수 정권이라면 더 당연히 하며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윤석열의 재집권은 불가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정권을 뺏겼고 지금 좌파의 지형과 좌파의 이 전선은 보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민주당이 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고고TV가 방송하는 내용은 관통하는 내용은 문재인 5년이 국민의 영혼을 털어버렸다. 토탈리 다 합해서 영혼을 털어버린 정권이고 사기 정권이라 이거란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은 연성 독재고 마오이즘, 막시즘에 기초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절대적으로 남북 대치관계, 북이 공산주의자므로 여기서 사회주의나 유로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막시즘이나 마오이즘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철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고TV는. 그 막시즘은 대체적으로 아시는데 막시즘은 대체적으로 아실 텐데 주사파, 김일성 그러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닌, 스탈린 이런 거 아시는데 볼셰비키 혁명 과정을 잘 보세요. 왜 민셰비키가 볼셰비키한테 잡아먹히고 소련이 공산주의로 넘어간 날 보시고 어떻게 중국의 그 대장정 마오쩌둥의 대장정에 의해서 중국이 현재까지 마오이즘의 지배를 받는 걸 잘 보셔야지 문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 특히 이 조선 쪽을 보면은 난폭하거나 외향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동양에서는 거의 다 내성적이고
축소 지향형들이 안으로 엉클이고 자기를 숨긴 애들이 비수를 갖고 나오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갖다가 공고화시키는 게 이 동양 그 정치가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특히 유비나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덕장이다, 덕군이다, 자기를 숨기고 선정을 베풀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동양 이념에 빨리 벗어나야지 비로소 우리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 문재인을 왜 안 잡아넣는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윤석열의 8개월 동안에. 대표적인 게 새 공무원 인심 공양 사건이죠. 그거 서훈이하고 박지원이만 불구속 기소. 즉 서훈이는 국가안보실장이었고 박지원이는 국정원장이었고 그들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월북이 아닌 것을 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자료를 삭제했다.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는 그래봐야 뭐 몇 년 살겠어요. 그거를 누가 결정을 했느냐. 문재인이가 실토를 했잖아요. 내가 국정상황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장관, 해경청장하고 다 회의를 하고 내가 결정했다. 월북이라고 단정을 했다. 그럼 모순이죠. 월북이라고 검찰의 발표는 월북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서훈이하고 박지원을 기소를 시켰는데 월북 프레임을 완벽하게 결정한 게 결정권자가 문재인이었는데 왜 문재인은 기소 안 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탈원전 거는 정책이니까 그걸 가지고 문재인을 잡아낼 수는 없고 울산 부정선거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그럼 새로운 문재인이 비리를 갖다가 밝혀내야 되죠. 아니면은 문재인의 딸 문다혜 같은 경우가 지금 이혼을 당하고 이혼을 했을 때 그 성깔이 나빠가지고 사진 보세요. 아주 보기도 싫지.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이혼을 하고 사유를 이용해먹고 팽시키고 또 타이스타젯에 뭐 70몇 억을 갖다가 비자금을 이상직에 조성했고 그걸 갖다가 문재인과 연관성을 밝힌다는데 그거는 새 공무원 사건은 훨씬 적은 사건인데 그거 가지고 잡아넣겠어요? 또 문준용의 그 고보원 사건, 특혜 취업 사건 그것도 그냥 문재인이나 정무수석할직에 밑에 있던 그놈의 고보원장으로 가서 내가 그냥 문재인 아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도 고보원장에서 잘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명박 박근혜 9년은 정광석과 같이 1년 만에 다 잡아넣더니 1년도 안 걸렸어요. 박근혜 잡아넣기에는. 박근혜 6개월 만에 잡아넣어 3개월도 안 됐죠? 3, 4개월 만에 잡아넣더니 왜 이명박도 그 박근혜 잡아놓고 이명박을 잡아넣었는데 그 1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문재인이가 정권 찬탈해가지고 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는데서 그런 식으로 묵시적 청탁, 관심법, 경제공동체 그런 식으로 왜 문재인을 안 잡아넣느냐는 말이죠. 내가 정오와 갈등과 분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문재인이라는 놈이 4년 후에 좌파를 직결해서 민주당을 직결해서 다시 정권을 찬탈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 정권의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 이념 지형을 바꾸지 않은 다음에는 다시 정권이 보수 정권에서 좌파 정권으로 뺏길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노동개혁 한번 화물연대로 밀어붙이다가 뭐 재정투명, 예산투명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민노총 애들이 안 잡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교육개혁은 그 국민들이 학부형들이나 관심이 있지 10대, 20대, 30대들이나 60대, 70대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게 변화든 순응하면 되는 것이고 인구는 줄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개혁도 지금 나오는 그 시나리오 보면 전번에 뭐 회의 공청회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더 내고 많이 받자. 그리고 연금 그 수령식을 늦추자. 그거 국민들이 인정하겠어요? 국민들은 덜 내고 더 받자고 연금을 빨리 받자고 그러면은 이왕 하려면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아야지만이 이 연금 계획이 되고 거기서 국민연금만 계획하려면 안 돼요. 공무원 공기업,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사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을 시켜야 돼요. 그걸 한 게 일본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게 유럽식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연금개혁을 유럽같이 그러면은 저 북구 유럽식으로 가려고 그러는가 봐. 지금 유럽이 그 영불 독 같은 데 보면은 세금이 30-40% 내요. 영국은 좀 안 그렇지만은 독일, 프랑스는 그러면은 북구는 세금을 60-70% 당기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거로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연금은 연금 너희 1년 소득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 내 하면 내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럴지 노동연금 교육계획이 윤석열의 3대 아젠다다 그러는데 그거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논쟁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지금 적극적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올 연초에 윤석열이 그냥 다 때려버리잖아.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그냥 청사진 아젠다를 떼놓는데 왜 이렇게 미직거릴까?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국민들은 윤석열의 강공정책이나 윤석열의 적극적인 시정을 정책을 보고는 있지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못 잡으면은 우린 5년, 4년 후에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반드시 전 정권은 쳐야 돼요. 그게 정권의 생리고 원리예요. 그거 안 치고 윤석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미직거리면은 윤석열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기용이라고 동아일보 기자 있어요. 대기자인가? 칼럼니스트, 논설 연예인인데 이기용이라고 동아일보. 얘가 요새 쓸만해요. 김순덕의 도발. 걔는 왔다 갔다 해. 걔는 나이가 한 60대 중반 됐는데, 걔는 막 논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준석 칭찬하다. 이준석 공격하다. 윤석열 칭찬하다. 윤석열 공격하다. 문재인 칭찬은 문재인 공격하다. 총길 잃어버렸어. 김순덕은. 아주 비비 꼬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쓸만했는데, 올해 윤석열 정권이 일어나고 나서는 김순덕 얘가 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영혼이 털려버려. 윤석열을 지지하자니 나머지 민주주의 원리에 부족하고 또 윤석열을 공격하자니 좌파 진보들 쟤네들이 또 득세할까 문제고 맛이 갔어. 이경호라는 애가 끊임없이 좋은 칼럼을 써요. 그걸 소개시키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 생각하고 똑같아. 보수 합리적인 보수나 이성적인 보수는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자유파를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안 쳐도 아마 윤석열 김건희 환호할 거야. 우리가 정권을 뺏어오고 우리가 정권 권토 중래하면서 보수의 영토를 회복하는 이유가 이재명, 문재인, 특히 문재인을 치라는 거였죠. 그걸 못한다는 거지. 제가 의심하는 거는 간혹가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윤석열이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중수부장 지금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시켜주고 그죠? 자기 와이프를 갖다 대우해준 이 문재인의 언덕 때문에 안 치는 건지 아니면은 좌파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또는 좌파 단체들이 전부 다 결집을 해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그게 무서워서 안 치는 건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화물연대 하나 주저앉힌 거?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게 40%로까지 하는 거야 고고티브이가. 지금 무인기 때문에 무인기 그거는 논쟁거리가 안 돼요.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와서 우리나라 영공이 뚫렸다면 민주당 놈들이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어떻게 대책할 것이냐 안 보여요. 그건 합심해서 여야가 방책을 마련하는 거지
그냥 윤석열 무너뜨리려고 무인기 공격 들어가는 이 나라가 참담하다는 거죠. 고고TV가. 응? 이 문재인의 성격을 이기홍이가 동아일보 그 칼럼을 쓴 이기홍이가 칼 중에 내향적 감각형이라고 인간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특수지향적이에요. 응? 칼륨 모르는 사람들은 고고TV 댓글 달지 말라니까? 그 자유우파를 맹신하고 고고TV 욕하는 거 늙은이들은 아니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게 비판이 되고 변혁이 되는 걸 알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지 무조건 이재명 죽여라! 문재인 죽여라! 윤석열 최고다! 옛날에는 윤석열 죽여라! 그랬던 사람들이 아우 징글징글해. 응?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윤석열이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은 인간의 영혼을 털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을 털었다. 갈라치게 하면서 노무현은 그 노무현이가 지역 세대 갈라치기를 했는데 문재인 이놈아는 거기다가 남녀 갈라치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을 털었고 이준석이라는 놈은 문재인이가 남녀 갈라치기 페미 반페미를 갖고 와서 여성 무대기질을 펴니까 그것도 2030에 또 남녀를 갈라치웠어. 이런 기기묘묘한 대한민국이 지금 되고 있어요. 모든 게 문재인 책임이에요. 그럼 문재인을 쳐야 되는데 왜 안 치느냐? 정치인 힘이 딸려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야당 독재니까 180석. 그러나 그거를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고 그거를 못 치면은 1년 2개월 후에 총선을 어떻게 견딜 거냔 말이야. 쟤네는 총결집해가지고 달려들 텐데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것은 자기를 도와주세요. 내 뜻과 같은 사람을 국힘 당대표로 뽑아주세요 하면서 정리를 해. 오히려 스펙트럼 그 넓은 보수를 김기현 아니면 다 잘라버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민심이 이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려면 문재인을 치라 이거야. 문재인을 쳐야지 비로소 보수가 완벽하게 모이고 문재인을 이탈하고 문재인 5년을 실어서 떠났던 중도들이 돌아온다는 게 고고TV 생각이라니까요. 이기용 칼럼 넘어갑니다. 벌써 제 말을 17년 했는데 이기용 칼럼 잘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 못한 문재인의 행태, 범좌파 정신적 추장으로 영향을 누리려 한다. 범좌파 문재인이가 윤석열은 문정권의 적폐 청산을 확실히 하면서 지지 세력의 외연을 넓혀야 되지 강성 좌파 그러니까 문재인은 문재인 5년 적폐 청산을 확실히 하고 지지 세력의 외연을 넓혀서 중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에서 이탈한 중도층이 막 늘고 있잖아요. 지금 40%까지 가고 있잖아요. 무당층이 그들의 외연을 넓혀서 강성 좌파의 고립을 유도해야 된다. 이게 그 헤드라인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윤석열 1년차는 미완성 정권교체다. 맞죠? 미완성 정권교체죠. 쓰레기와 수초가 뒤엉킨 강바닥처럼 문재인 정권의 잔재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가장 억센 수초는 이 쓰레기들이야. 180석 야당의 발목 잡기가 내년 4월까지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조건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5년 동안 단물을 빨던 거대한 야권 이권 네트워크의 해체 위기를 맞은 좌파 그룹들은 정권을 중도에 익사시킬 만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금 화물연대 하나 가지고 민노총의 윤석열이나 김건희 조심해야 돼요. 김건희가 나대는 윤석열 망가집니다. 조금이라도 부정부패가 나오고 허점만 보이면은 좌파 민노총 정거주가 다 봉기한다고 앞으로도. 응? 총선 전까지 얘네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거대한 수초 더미의 중심에 문재인이 있다.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던 이놈은 퇴임 후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잊혀진다는 놈이 계속 튀어나와 개파리 하면서. 응?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재인의 행동이다.
풍산계 논란은 100번을 양보해서 문재인의 논리를 다 수용해 준다 해도 냉혹하고 협량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힘든 부정적 이슈였음에도 이걸 갖다가 비슷한 걸 상기시키면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풍산계를 사실상 유기견으로 만들고 나서 유기견 도깨 달력으로 돈 벌려먹고 반려견의 죽음을 추구하는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또 반려견이라는 그 개새끼하고 일출 영상을 같이 찍어서 올리고 개를 소지한 한글과 사진을 SNS에 연속적으로 올렸다.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인가. 이 미쳤다니까. 대한민국 정치 2022년 개판 2023년도 그렇고 성격과 삶의 저자인 울산대 의대 교수가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 교수에게 분석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말하기를 문재인은 칼융이 분석한 8가지 심리 유형 중 칼융 모르면은 고고TV한테 댓글 달지 말라고. 고고TV 우호적인 신분들은 댓글 달고 칼융이 분석한 심리 유형 중 내향적 감각형의 인간이라 했다. 이 내향적 감각형은 조용한 예술과 유형이나 내적 감각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평소 자기 의견 표명이나 감정 표현이 별로 없다. 수동적이고 온순해 보이나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듣는 편이다. 그리고 그 586 좌파들이 문재인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지막에 싫어 일을 한다는데 실제로도 자기 생각이 없어 이데올로기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휘둘릴 수 있다.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오이즘을 받고 막시즘을 받고 김정은을 추종하고 시진핑한테 황제라 그런 놈이에요. 기가 찬 5년을 보냈어요. 현재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 겉보기에 무난한 사람처럼 보이나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엉뚱하게 고집을 부려 주위 사람을 당하게 만들 수 있다. 이놈이 이게 노무현 문재인 9년이었어. 10년이었어요. 얘는 본질을 모른다니까? 막간놈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은 빠르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얘기하는데 길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문재인 어록 보세요. 기가 찬 적이 많아요. 지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부연 설명 못하고 논리적인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과거 은행과 비교해 자기 모순이 생기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만 고고TV, 여명, 나 같은 사람 이런 유형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반응하고 임기응변한다. 일반적으로 감각형은 돈에 인색하고 내향적 감각형, 돈에 인색하고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그게 개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이거 정신과 의대 교수가 쓴 거야. 울산의대. 좋아요, 울산의대. 응? 한 정치 분석가가 현 정권을 대놓고 비난한 신년사와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 이재명 양아치놈이 한 발언들에 대하여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토픽가입니다. 악성적인 토픽가입니다. 응? 정치 전문가가 분석가가 절박감의 발로다. 얘는 문제냐 절박감, 초조감, 공포감이 있다니까. 이럴 때 때려잡아야지. 윤석열을 언제 이런 애를 때려잡을래?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는 절박감, 공포감, 초조감 없었어. 근데 때려잡았잖아. 박근혜의 말 워딩이 한마디 딱 나온 게 있죠.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된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 지금도 자괴감을 느껴서 혼자 계시잖아요. 이명박은 이건 정치보복이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난 법적으로 박근혜는 안 따졌지만 난 다 따지겠다. 그래도 집어넣은 놈 아니야. 건판이. 이 문재인은 절박감의 발로다. 현 정부의 계획이 자신이 구축한 좌파 시스템의 펀더멘탈을 도려내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을 공격함으로써 위축된 좌파를 향해
재집결에 깃발을 든 것이다. 다시 촛불 들어달라. 윤석열을 무너뜨려달라고 한 것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보호막을 더 단단히 하고, 근데 너 썩은 족이야, 임마. 안 돼, 너는. 아우, 나 보수우파, 나이 든 사람들, 자유우파 유튜브 보는 사람 보고 미치겠다. 아니, 이거 광화문 가서 정광훈 따라다니면서 맨날 그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찬송가 부르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이기겠어요? 문재인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보호막을 더 단단히 하고 자신을 대체할 위치를 누렸던 이재명이란 존재를 독수리에 쫓겨 둥지로 찾아든 작은 새처럼 품어주면서 범좌파 진영의 정신적 추장이다. 내가 영적 지도자라고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놈이 상황 노릇을 한다니까? 이걸 쳐야지. 이재명의 상황 노릇하는 건 뭐 상관없지만은 윤석열의 상황 노릇을 지금 이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너를 임명했노라. 내가 너를 출세시켜줬노라. 내가 너 부인 김건희를 띄워줬노라. 처음에. 청와대 핵심 참모를 지낸 정치 원로가 한 말이 검찰의 칼날이 서운 박지원에게 멈추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발탁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인간적 어리, 좌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넘어설 자신감 부족 때문에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나는 판단한다. 따라서 좌파의 총결집과 자기가 보원 인사를 한 윤석열이 자기를 못 칠 것을 알므로 문재인은 그 자신감에서 자신의 영역 확대와 정신적 추장의 지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응? 아우, 죽인다, 진짜. 그러나, 문재인 지지자들과 수용자들은 무조건 문재인을 갖다가 옹이하며 다시 확장을 꾀하나, 정권을 넘겨주고 물러난 전직 국가 원수가 후임 공격에 직접 나서는 이런 행태는 평화적 정권 교체의 취지를 깨뜨리는 것이다. 만약에 YS가 물러나고 DJ가 대통령이 됐을 적에 YS가 DJ를 이런 식으로 문재인 가지고 공격했다면은 DJ가 살아남았을 것인가?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명박 5년만 공격하다가 지가 망한 거야. 지금 유승민이가 윤석열만 공격하다가 지가 망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더구나 문재인은 집권 내내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나라를 정신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서 퇴임 후까지 진영 편향적 발언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부끄러운 놈이다. 윤석열의 대응 방법은 간단하다. 윤석열의 대응 방법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 5년 청산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지 기반의 외연을 넓히는 데 총력을 해야 한다. 그거 티브에 똑한 말을 얘가 썼네. 이기용이가 오랜만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문정권의 비리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없이는 완수되지 않는다. 문재인 쳐라. 민노총과 시민단체 몇 개를 두드린다고 해서 완수되는 과정이 아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이런 문재인이라는 놈을 갖다가 심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어떤 놈이 나타나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도 국민은 할 말을 못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계획은 그 방향이 옳음에도 실행에 옮길 자원과 수단이 부족하다. 180석 야당 독재, 유일한 같은 지지 세력의 외연을 넓혀서 국회 권력을 포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보면은 늙은이들하고 자유파 유튜버 태극기 부대 광화문 그것뿐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 25%의 아무리 앞에도 현실적으로 이재명 중심 현 민주당 중축 세력과의 협치는 연못 구우고 뻥이요.
민노총 등 강성 좌파 그룹과 타협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과 좌파 민노총만이 진보 전형의 전부가 아니다. 진보의 전부가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온건한 진보도 있고, 진보 진영 좌파 시민단체도 학계 등에도 온건한 진보가 있다. 그럼 이런 걸 끌어들여야 하니 우리가 윤석열이 변해라. 강성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과 태극기 부대 정광훈과 강신욱과 김건희만 데려다니지 말고 변해라. 진정성 있게 다가가 얘기를 듣고 합리적 대목을 적극 반영해서 공감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 깃발 아래 모인 강성한 좌파는 자연스럽게 고립될 것이다.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깡통 보수, 꼴통 보수, 자유우파 유튜버 보면서 김건희 같은 애가 그래가지고 이 전국을 끌고 갈 거냐고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유우파 유튜버 저 새끼들이 그렇게 윤석열이 박근혜 칠 적에는 죽여라 하더니 이제는 이 문재인을 안 쳐도 윤석열 파리에 들어가 버리네. 영혼이 다 털려버렸어. 죽으면 늙어야 돼.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문재인을 잡아넣지 못하면 어떤 형국에 어떤 참사를 또 당할지 몰라요. 이 보수가 문재인을 반드시 쳐야 돼요. 그래야지, 총선 전에 반드시 쳐야 돼요. 문재인을. 그래야지 우리가 보수의 재건이 필요해요. 우린 초토화가 됐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이상한 놈들만 남아있고, 쟤네들은 초토화가 됐는데 문재인을 안 치면 다시 살아나죠. 좀비와 같이 살아나죠. 저놈들은. 안희정이가 그랬잖아. 우린 패족이야 그랬는데, 패족이라는 게 멸문지화를 당한 거 아니에요. 정치의 재생 기반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패족이라는 게 사색당파 조선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놈들이 박근혜 4년에 그거를 보고 국민의 80%가 탄핵을 찬성하면서 몰아붙이고 묵시적 관심법, 경제적 공동체, 그죠? 묵시적 청탁, 이런 거로 몰아붙여서 정권을 뺏기고 나서, 다 망하고 나서 오히려 보수가 괴멸되고 패족이 되고, 안희정이가 말한 노무현 문재인의 패족들이 다시 행행하고 정권을 찾고 지금 현재 좌파가 결집해서 보수 우파를 공격하는데 이거를 막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유우파 유튜브에는 아이고 6780들이 뭘 힘이 있어. 광화문 나가서 백날 걷고 성조기 이스라엘기 북치고 장구치고 찬송가 부르고 해봐. 야, 문재인 윤석열 네가 이명박 박근혜 잡아넣듯이 문재인 잡아넣어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